어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왜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의원님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대 행사에 참석을 해서 친일 행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간사... 네,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표정 보셨죠? 아유,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자, 그리고 박균택 의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도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때문에 징역 2년의 구형을 받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저한테 법사위에서 구형받았으니 나가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책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나 대표님,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지금 내려오라라고 주장했다는 뜻인 거죠? 예, 잘 이해했습니다. 자,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지금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또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임재 변호사님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간사 선임을 놓고 이렇게까지 많은 논란이 나왔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 들고 나오면서 네. 이제 이번에 부결됐으니까 적어도 이번 회기 중에는 다시 표결에도 못 붙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무슨 간사 선임 표결이 일사부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맞불 작전을 놓고 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클 것 같습니다. 나 잘못한 거 아니고 저쪽이 더 잘못했으니까 나 임명시켜줘. 이것도 안 될 것이고요. 네. 정확한 근거라든가 이전의 관행과 다른 부분을 한다면 앞으로 상임위 구성에서 민주당 측의 인원이 다수인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렇다면 그때마다 간사 선임할 때 이렇게 표결을 하고 무기명 표결해서 부결시키고 언제까지 반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서로 힘겨루기를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피로감도 줄이고 법사위의 본래의 기능, 그 법안과 관련된 부분 얼마나 지금 산적된 것들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된 토의를 하려면 힘을 좀 어디에 쏟아야 할지 좀 반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기표소가 지금 국회 상임위에 등장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홍대진 교수님 없었죠? 없는 건 맞죠?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 딱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곳 혹은 국민의힘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에서 앞으로 야당 간사 혹은 뭐 여당 간사 선임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 평판 좋지 않아, 저 사람이 이 야당이나 여당 간사가 된다면 이 상임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라는 이유로 앞으로 기표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주진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마음에 안 드는 간사, 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상임위원장, 네. 뭐 그리고 상대방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투표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함정이죠. 네. 우리가 다수결로 뽑아야 될 건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를 선출한다든지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 투표로 모든 것을 뽑는다면 국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수가 소수를 존중하고 아무리 야당이더라도 야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묘미인데 네. 지금 이런 모습은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실은 인민독재거든요. 다 51%가 찬성하면 오케이, 49%는 조용히 있어.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누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네. 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국회의원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치를 안 하려고 하겠죠. 가봐야 아무런 목소리가 먹히지 않는데요.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치를 하향평준화 만드는 정말 잘못된 실책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도 보좌관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10년 넘게. 저런 모습을 아마 본 적이 없죠.
저도 이제 뭐 저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간사가 대체 뭐길래 네. 간사의 역할이라는 게 여야 간의 어떤 의견을 좀 조율하고 뭐 의제를 상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 역할 요 정도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간사의 역할이라고 하면 첫 번째 안건 조정입니다. 안건 조정. 네, 예. 안건 조정인데 그리고 일정을 또 조정을 하는 네. 것이고 이제 크게 그 두 가지 임무이고 그 외에도 이제 서로의 정당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계속 싸울 수 없으니까 간사가 일종의 이 상임위원회 원내대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대표를.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만하신 분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알고도 섞고 모르고도 섞고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얘기도 되고 또 달래기도 하고 네. 그게 또 이제 협상력의 이제 핵심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우리 윤주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민주주의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원래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냥 막 다 정하면 되는 건데 이게 정하기 전까지 토론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토론을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투표에 붙이는 거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것인데 사실 간사 선임까지 다수결 원칙에 한다는 것은 조금 씁쓸하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 감정이 상한 게 상임위에서 좀 금도가 깨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나 기관 증인들이 상당히 태도가 오만방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야당 의원의 질의에 비읍시옵 같은 그 비속어도 쓰면서 상당히 오만방자함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여당 의원들이 같은 국회의원인데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서러움이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기회에 양당 법사위 전체를 다 교체를 해가지고 새 판을 까는 것이 어떨까 좀 그런 생각해 봅니다.